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 학습 포인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문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신고 대상 계약이 뭐고 절차가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 요령을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신고 대상 계약은요,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매매 계약에 한한다고 기억하세요. 매매 계약에 한한다. 그래서 이 신고 대상 계약은 일단 매매 계약에 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물건은 4가지. 그 4가지라는 게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이 하나고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인데, 이 분양권은 일단은 이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급반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이든 상가든 오피든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입주권은요, 정비법이라든가 빈집법이 있죠. 이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라든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 시켜 입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이것이 입주권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최초의 분양계약입니다. 그래서 8개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한번 쭉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명심하시고, 그럼 교환계약은 절대 대상 아니고 경매 취득, 판결 취득 모두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한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절차에 관한 부분은, 관할은 토지건물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자가 신고한청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잔금일이 아니고 30일 내에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는 당사자 직거래했어요. 그럼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하고요.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어요.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죠. 그럼 국가 등이란 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있죠. 공사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신고하게 돼 있고, 타방은 신고한 거 없어요. 근데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럼 이게 중개거래거든요. 이때는 개공만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공동중개시였다. 그러면 공동으로 관여개공이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럼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그래서요,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를 아주 잘 묻습니다.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사항이 조금 복잡한데,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은 일단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인적사항과 대상 부동산의 소지지, 면적, 지목,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언제, 얼마에, 실제 거래가 신고 들어가고, 만약에 중개거래였잖아요. 그럼 개공에 대한 사항을 신고해야 되고, 조건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당, 목, 개, 대, 개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어요. 그럼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죠. 매수인이 외국인이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었을 때, 이 거소는 60일 이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상 거주하는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런 주소 거소가 없다면 조사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이었고,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지급 방식, 입주 이용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언제나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이렇습니다.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매수했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 계획 언제나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법인이 아닌 개인이에요. 개인이 주택을 6억 이상짜리를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었잖아요. 이건 법인도 물론 포함인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요, 금액에 관계없죠. 무조건 자금조달계획과 그 주택의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자금조달의 증명서류까지 첨부하게 돼 있죠. 자, 그래갖고 이제 주택을 계속 찍어 누르니까 토지로 지금 자금이 이동했죠. 그래갖고 토지도 규제하는데, 토지에 대해서는요,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예요. 그럼 수도권 등이란 말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와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수도권 등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금액이 1억 이상이었을 때, 다만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지분거래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지역, 수도권 등이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는 6억 이상이었을 때, 그럼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6억 이상이었다. 그럼 자금조달계획과 입주이용계획을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상가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매수자가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자금조달 계획을 낼 일이 없죠.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든가 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하고 있죠.
이 정도.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주택을 또 거래했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샀던 팔았던 법인의 등기현황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법인 거래한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모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이제 그 당사자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급 계약이나 분양권 전매 계약은 이거는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걸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방문 신고 방식과 전자 신고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방문 신고는 이제 물론 신분증 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신고할 때만 제출 대행을 허용하는데, 전자 신고는 제출 대행 인정 안 하죠. 그럼 이제 위임한 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대행자는 제출하게 돼 있고요. 개공을 대행하여 방문 신고할 때 신고 제출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소공사만 가능해요. 그럼 소공만이 개공을 대행할 수 있고요. 이때는 대행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개공의 위임장 같은 거 안 내고 소공은 지 신분증만 내 보이고 대행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이용 계획서가 있죠. 여기는 매수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예요. 이 서류에는 당연히. 그리고 이것을 신고하는 자에게 준다면 25일 내에 주게 돼 있고, 25일 내에 주지 않는다면 30일 내에 별도로 제출해 줘야 돼요. 그다음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이라든가 나아가서 국내 거수사실 증명서를 내게 돼 있죠. 외국인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자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죠. 요걸 통하여 거래했다면 이때는 계약이 체결된 때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항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 가볍게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필증은 지체 없이 발급됩니다. 그럼 계약서의 검인이라는 게 의제되죠. 이게. 그리고 외국인은 별도 관리하는데,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시도지사에게 외국인의 신고 내용을 제출해주면 시도지사는 이걸 쫙 모아서 다시 한 달이죠. 한 달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줍니다. 대신 특별자치시장이에요. 이분은 상급기관에 시도지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분기 끝난 날부터 한 달 내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외국인의 신고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제가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제 신고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당사자에게 해제 신고 의무가 있지, 우리 개업공사에게는 해제 신고 의무가 없어요. 개공은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의무 자체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그 점 주의하시고, 만약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이제 해제했다. 그러면 이때는 해제가 된 때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요. 해제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때는 확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해 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절차는 잘 안 물어보는 부분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검증을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냐면 신고한청이 해야 됩니다. 그럼 비교 가격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검증 체계가 있어요. 검증 체계는 국토부 장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 검증 체계 접속에서 신고 가격 적정성을 신고한청이 검증해야 되고, 이 결과를 세무사에게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는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죠. 그 밖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신고 내용의 조사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 사실 확인되면 고발 통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고한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럼 시도지사는 이걸 쫙 모아서 월 1회는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한 내용이 잘못돼 있잖아요. 그럼 잘못됐을 때는 이때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정정 신청은 서식이 없고요. 신고필증에 직접 수정하는데, 이때 정정이 안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은 정정이 안 된다.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게 핵심이니까. 그러면 실제 거래 금액 정정 안 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는 안 돼요. 근데 면적이랑 지목, 거래 지분이 잘못돼 있다, 정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일도 안 됩니다, 절대. 그다음에 당사자의 성명, 주민번호, 개공의 성명, 주민번호, 이런 것들 정정 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핵심이니까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정정 신청은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다요. 그럼 신고한 내용 다 제대로 했거든요. 신고필증 제대로 나왔는데 내용이 일부가 바뀐 거예요. 그럼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변경 신고는요,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줄게,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 실제 거래 금액 있죠, 이것도 변경이 돼요. 핵심적인 사항인데.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게 공동 매수예요. 이때 일부 매수인이 제외되는 거.
그다음에 다수 물건 거래했다. 일부 부동산을 제외시키는 변경신고 됩니다. 단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매수인 일부를 제외시키면 지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의 변경신고 되는 거고, 부동산 중 일부를 제외시키는 것 변경신고가 되니까 일부를 제외시키면 면적이 바뀌죠. 그러니까 면적의 변경신고 돼요. 그럼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까지 할 수 있고, 이건 서식이 있죠. 이게 그럼 이제 신고 필증을 둘 다 재교부 해줍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정정 변경은 일단 줄기를 잡으세요. 잘못됐을 때는 정정, 변경됐을 때는 변경신고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재에 관한 사항은 이제 개별적으로 처음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럼 500만 원 과태료예요. 했는데 허위 신고했잖아요. 거짓 신고하면 이때는 10%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잖아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대금 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그러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했다든가, 이게 가장계약 신고예요.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신고했다. 그럼 이건 가장해지 신고인데 이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줄기를 10%의 과태료, 3천만 원 과태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500과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번에 신설한 게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추가됐는데, 이게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장계약 신고나 가장해지 신고한 거예요. 부당 이득 목적이 있었다. 그럼 이건 3년에 3천원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신고관청이 우리 개업공사에 과태료 들었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에다가 10일 내에 그 사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해해 두시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요, 일단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했잖아요, 위반자가. 그러면 면제해 줍니다, 과태료를. 근데 조사가 시작된 후에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자진신고했다. 그럼 이때는 50% 깎아줘요. 이때 자료제출 요구 불응자, 이자는 자진신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1년 내 상습적으로 3회 이상 감경 면제를 받았다. 그럼 이때는 감경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렵지만 일단 이해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신고서 작성 요령인데요. 신고서 작성할 때 매도인란, 매수인란 기재하는데, 이때 매수인란에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럼 외국인은요, 국적과 매수용도 꼭 기재해야 돼요. 매수용도 꼭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거래를 하면 이제 개국란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기재할 때 건축물은 여기 괄호가 열어져 있죠. 종류를 꼭 기재하게 돼 있어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하게 돼 있고,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인지, 준공전 준공후인지, 임대주택 분양전환 모두 기재하게 돼 있죠. 이거는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의무에 끝나갖고 분양전환 시킬 때 임대주택 분양전환이었다면 이걸 기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소재지, 지목, 면적, 대장상 면적을 다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등기상 증명상의 대지권의 비율을 기재하고요. 건물 면적 적을 때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집합 건물이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전용 면적만 적습니다.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이때 건축물은,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만 적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적어야 돼요. 이것도 아주 잘 묻고 있고, 물건별 가격을 적는데 공급계약, 분양계약이었다. 분양권이 전매였다. 입주권 전매. 그럼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을 적게 돼 있고, 이게 옵션 B죠. 그다음에 추가 지급액을 적는데 이게 P 아니에요, P. 그죠? 분양가격을 초과 미달하는 금액을 적는데, 요거 적을 때 공급계약, 전매계약은 금액을 적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머지 거래는 부가세 조회 금액을 적어요. 그 다음 이제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 부동산란은요,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는다는 점. 입주권 거래했을 때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계약의 조건이나 참고사항이 있으면 참고사항을, 조건 참고사항을 모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의 주요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 계약, 절차, 그 다음에 신고 작성 요령 세 파트로 나눠서 정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